어느 네티즌께서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저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조윤선 이제 증인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장점을 모 종편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첫 화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애국심으로 가득 차 가까이에서 본 박근혜 대통령.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시죠. 박근혜 한결같고 공명정대한 인물이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박근혜 소탈한 모습 보여주고 싶을 정도.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박근혜 상의하고 소통하는 모습 보여. 한번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박근혜 대통령께 배운 건 원칙과 진심이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믿음, 창의력, 끈기가 박과 나의 공통점이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끝났나요? 네, 됐습니다. 저는 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국정감사에 조윤선 증인이 무관이었다면, 아무 직책이 없었다면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조윤선 증인 본인을 탓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 조윤선 증인이 저렇게 생각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국정감사에 이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범죄 행위를 체계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됐는데, 원칙을 존중하는 박근혜 대통령, 또 대화와 소통을 한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점에 대해서 아무런 내부 조사, 국가 전체적인 진상 조사, 문체부 내부에 대한 조사, 청와대 내부에 대한 조사 전혀 없이 2016년도 최근까지도 그 블랙리스트가 실제 집행되어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 박근혜 정부의 철학, 박근혜 정부의 사고, 아까 하태경 의원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사실상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저런 수사로서 당선시키는데 일조를 했던 우리 조윤선 증인, 또 문체부 장관이 돼서도 그와 같은 국회의 꾸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본인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밑에 있던 부하 비서관 2명이 곧 영장이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꼬리 잡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는 장관, 이게 현재 박근혜 정부의 문제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관들의 자세, 철학, 또 그런 대통령의 통치 철학, 정치 철학이 지금의 2017년의 대한민국을 이 모습으로 이끌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있을 수개월 내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심사숙고해 좋은 대통령을 뽑아주시기를